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림의 황주병 대표입니다. 베스트 스탑, 최고의 주식을 한 주 동안 살펴보고 또 다음 주 어떤 종목이 좋을지, 그다음에 내 종목은 정말 베스트 스탁인지 아니면 월스트 스탁인지 구분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많은 내용 함께하도록 하겠는데요. 참여 방식은 아래 하단과 같습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 가능하시고요.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정종 시즌입니다. 정종이 끝나고 나서 회사들이 많은 변화를 가지니까 이때 정말 잘 준비하셔서 새로운 물결, 새로운 변화 잘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또 참여하시다가 또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많은 이슈와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식은요, 뉴스와 이슈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오픈 채팅방에서 다양한 정보와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 안에서는 샵 3772로 종목명 보내주신 분들에게 교재 2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이거는 제가 비매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안 나오고 시중에 책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꼭 제 지금 남은 그 마지막 책 이거 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마감 상황이랑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시장 이야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시황을 보시면요, 크루드 오일, 유가를 잘 보셔야 돼요. 유가가 정말 지금 딱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121달러 저항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세가 주춤인데, 근데 참 재밌는 게 105달러 가면 올라오고 120달러 가면 내려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마진율을 보셔라. 우리는 모든 거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뭐 유가가 200달러 간다는 분도 있고, 유가 다시 내려와서 70달러 간다는 분도 있고, 뭐 정말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유가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언제 마진이 남고 어느 타이밍에 수익이 2배 이상 되느냐 구간이에요. 자, 그 구간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유가는요 55달러, 그러니까 45에서 55달러면 충분히 마진이 남기 시작합니다. 맥시멈 60달러면 충분해요. 그럼 60달러 곱하기 2는 얼마죠? 120달러. 이해 가셨죠? 왜 120달러가 저항이 되는지. 그러면 자, 50% 이상의 마진만 남아도 된다는 전제가 깔리면 한 80달러, 70, 80달러만 돼도 사실은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나오죠.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지금 분쟁 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한 부족, 이런 이슈들, 그다음 물가 상승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 정도 마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국들도 더 만들어낼 수가 있다. 왜 100% 이상 수익이 나니까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120달러 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반 기회를 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까지 오다 보니까 지수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은 에너지, 자원 이쪽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 이제 주식이 나오게 되면서 유가와 함께 맞물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거의 이제 고점을 찍을 때쯤에 얄미워 죽겠어요. 그죠? 그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3월 24일 날 딱 1조 순매수 딱 찍습니다. 물론 3월 25일 금요일 날 마이너스 5천억으로 다시 좀 매도가 나갔지만, 찍는 타이밍이 언제냐? 유가 정점 딱 찍고 내려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순환절, 그러니까 내가 주식만 잘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움직이겠어요? 원래 주도했던 종목들, 원래 잘 나갔던 종목들, 그런 것들이 잘 가겠지. 뭐 애플도 잘 갔고, 그 다음에 뭐 기타 관련된 종목들 다 잘 가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 있었던 나스닥 기술주가 빠르게 반등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좋은 종목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메타버스 2차 전지 쪽 라인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쪽 다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흔들리면 모든 것은 피었나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주식은 흔들립니다. 흔들리지만 중심만 잡고 있으면 결국은 꽃을 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올해의 교훈, 이번에 교훈도 뭐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잘 잡고 좋은 주식을 함께하면 결국 빛을 볼 거다라고 지금 시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보게 되면 2683.69에서 2742.27.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주봉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큰 종목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왜? 유동성이 없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2차 전지랑 메타버스 쪽은 좋지만 너무 큰 종목 쪽에 비중이 많이 실렸으면 약간 중소형주랑 같이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동성 부족이라는 부분. 그런데 지금 2742 고점이 좀 올라갔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800에서 900 사이에서도 저항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트레이딩도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였던 종목들, 시장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주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특징주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사료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야, 물가 상승이 이렇게 높을지는 아무도 잘 몰랐죠.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곡물과 물가 상승 우려감이 있었고 워낙 소외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자, 대장주로 현대사료가 연일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상한가를 많이 갔던 종목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뭐 상한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조금 리스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접근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주간 상승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뭐 3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쨌든간 이 부분이 상승한 이유는 알아야 되겠죠. 사료주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임주죠. 메타버스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메타버스가 P2E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PN이 P2E부터 상승하면서 자 이제 넥슨 관련해서 합병 이슈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좋은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넷게임즈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주간 상승률이 꽤 높았어요. 3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넷게임즈뿐만 아니라 넥슨 GT, 컴투스까지도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주도주적인 성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시장의 트렌드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떠한 메타버스 쪽의 이슈도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이제 엔터주들도 상승합니다. 제가 엔터주들도 말씀을 드렸죠. 엔터주는 두 마리 토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오프닝, 두 번째는 P&E, P2E 이거죠. 스튜디오 드래곤, 큐브 엔터, JYP 엔터가 좀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컨텐츠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간에 NFT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유가가 이제 $120 정도에서는 조금 더 상방 경직이 나오다 보니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제 주식 시장은 좀 안정화되고 있고 안정화되면서 다시 기존의 주도주였던 뭐 LG로스로 저도 좀 잘 갔지만 뭐 2차 전지랑 메타버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에 너무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대신에 박스 트레이딩 관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주도 이 관점에서 유지된다면 긍정적인 어떠한 수익이 가능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이번 주장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번호 아래 하단 보시면 됩니다. 02372-0263번 예, 문자 샵 3772 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3요소 꼭 포함해서 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아마 이제 그 주총도 얼마 남지 않고 아마 또 답답하신 마음에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좀 체크하면서 오늘도 빠르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197,000원이 비중 20%. 셀트리온이고요. 197,000원 비중 20% 이렇게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접근하시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 기업이 계속 꾸준히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서 있는데요. 네네네네. 이게 가지고 있는 지 한 6개월 정도 좀 넘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동안 계속 악재가 좀 많이 나와서 주식을 조금씩 매입을 하다 보니까 네네. 네, 비중이 20%까지 늘게 됐거든요. 그쵸. 이제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주 3대 종목 중에 하나였죠.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번째 SK바이오로직스, 세 번째 이제 셀트리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대장주적인 역할이고 또 코스피 종목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되자마자 바로 또 코스피 200까지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른 게 주식은 많이
약세 흐름이 됐어요. 뭐 관련돼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관련된 제품들이 잘 팔리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많이 좀 부진하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얘기가 그 합병 이슈랑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슈가 있는데 가끔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합병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큰 회사로서 구조를 짜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다만 최근에 또 블락딜 얘기가 나오면서 또 리스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지금 시총이 23조 정도 돼요. 23조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조, 30조 정도 요 정도가 절대 쉬운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30조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17만 원에 30%면 약 한 5, 6만 원 정도의 상승이 있고요. 그러면 한 22만 원 정도에는 좀 쉽지 않은 구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9만 7천 원은 그렇게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신 것 같아요. 30조 밑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25만 원의 저항이 많은데 조금 빠르게 대응하셔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한 21만 원에서 2만 원에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 사건 이벤트들을 기다려야 될 내용들도 있고 시총이 높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유동성과 함께 맞물려서 가기에는 어려운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목표가는 22만 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4만 7천 원. 전저점 이탈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정리는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왔을 때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있는 물량만 가져가시는 대응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최근에 계속 이 악재로 여겨왔던 그 세무부직 회계라든지 뭐 이런 뭐 블록들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조금씩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든 내부 정보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씩 이제는 하방 경직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도 마음을 돌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월 25일 기준으로도 좀 물량이 나오곤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항아리가 이렇게 다 비어지잖아요. 그럼 더 담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담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꽉 채우는 항아리를 볼 수 있다면 지금 꽉 찬 항아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다시 나갔던 물량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잘 대응하셔서 한 21만 원에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참 왕의 귀환을 바라는 종목이죠. 왕의 귀환을 바라는 종목인데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대응의 영역도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두산인데요. 네네. 12만 5천에 10%요. 12만 5천 원에 비중 10%. 예, 두산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니, 방송 보다가 좋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두산을 많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이 빠져요, 근데. 그쵸, 이게 좋은데 빠지면 더 화나요, 그죠? 두산 같은 경우 이제 지주사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에는 지주사는 원래 매매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음부터는 이게 수익이 나시면 지주사보다는 사업부 쪽으로 많이 매매하는 게 좋으시고요. 일단 두산의 그 그룹들의 어떤 기대치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이제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점점 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와 관련해서 두산 중공업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수소에 관련해서 수소가 결국은 원전이 되면 원전을 더 확장시키려는 이유가 뭐냐면 원전을 베이스로 해서 수소로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베이스의 두산 퓨어셀이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그것도 관련해서 좀 두화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주사라는 것은 어떤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컨설팅, 관리, 그다음에 유통 매니지먼트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원래 사업부보다는 세게 두각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SK 뭐 바이오로직스보다 SK가 느린 것처럼 두산중공업보다는 두산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어느 정도 주가 변동폭이 약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배당은 주당 한 2,000원씩 주는 것 같습니다. 배당은 2,000원 정도씩 저 정도 주니까 보시면은 한 2% 구간 정도의 흐름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만 원 밑에서는 누군가 사는 이유가요.
배당도 주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뭐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도 다 2,000원씩은 줬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밑에서는 두산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매수 단가 12만 5천원인데 조금 높게 사신 건 아쉬워요. 그래서 아, 이번에 올라올 겁니다. 왜냐면 두산 다 좋잖아요. 그죠? 기계 장비도 좋고 다 좋으니까 본전에 그냥 매도하세요. 12만 5천 원에 매도하시고 그럼 억울하잖아요. 내가 네. 여태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본전 먹으려고 이 주식을 기다렸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다시 네. 사면 되는데 다시 살 때는 언제 사냐? 10만 원 이하에서 사세요. 10만 원 이하에서. 네. 만약에 추가 네.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10만 원 이하에서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평단이 네.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무조건 네. 본전 매도. 그것도 10만 원 이하에서 네. 매수, 10에서 15, 20%대 수익 구간, 박스 매매하시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종목이 좋아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격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N게임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7,200원에 10%거든요. 아, 네. M게임이라는 종목이고 7,200원에 비중 10%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데 M게임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네, 그냥 게임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목표가가 아주 없었는데. 네, N게임이라는 회사도 게임주 중에 좀 좋은 회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N게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도 하고 있고 요즘에는 게임 안에 우리 구글 광고라든지 광고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광고를 통해서도 서비스 좀 소익을 보고 있습니다. 뭐 열혈광고 온라인이라든지 뭐 나이트라인이라든지 뭐 이터널 시티 그러니까 좀 중소형 게임들을 활용하고 있는 메이저 게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사들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이제 NFT나 뭐 메타버스 P2E 게임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임이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영업이익이 잘 나와요.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거는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 가치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년도에도 영업이익이 106억, 21년도에 184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자본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737억 정도의 자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잘 성장할 수 있는 루틴 그리고 회사도 변화할 수 있는 루틴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회사는 1,450원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3,000억까지 가도 무난한 회사입니다. 3,000억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한 50% 정도 상승 여력. 그래서 15,000원에 딱 물렸네요. 그죠? 밀렸네요. 제가 볼 때 조금 지지저항 보게 된다면 12,0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속도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12,000원 제시를 드릴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이제 막 게임이 산업이 생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드린다면 9,400원 드리겠지만 오히려 좀 내려오면 매수도 가능하니까요. 오히려 목표가 12,000원 잡고 편안하게 보셔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는 얼마나 좀 오래 걸리나요? 4월 달부터요. 물론 이제 모든 시장은 뭐 대변수가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4월부터 게임주들이 내놓을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4월 기대해 보면서 12,000원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성원 투자 되십시오. 뭐 게임주들 워낙 또 좋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NPN이가 뭔지, P2E가 뭔지 잘 어렵잖아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또 시간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17이 황주면 입력하시면 되는데 또 여기 또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주말에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비덴트고에 21,000원에 네. 한 60% 됩니다. 예. 비덴트 21,000원에 비중 60%. 접근하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전번에 고점 37,000원 갈 때 철화만 보고 26,000원 팔고 그래가지고 미리 나가 한번 샀습니다. 예. 그런 게 좀 가슴이 아프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비덴트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빗썸이라는 모멘텀이죠, 그죠?
요즘에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빗썸이 이제 매초가 1조가 넘어가면서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도 같이 좀 두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거에는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이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없다 보니까 유가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받을 의향도 있다라고 하고 만국의 어떤 머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덴트 같은 경우 실적적인 부분들도 이제는 흑자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많아졌고, 특히 이제 재무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본이 한 5천억 정도 있는 굉장히 이제 거대 기업으로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조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시 힘이 모아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내려왔던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50% 정도에서는 또 저항이 많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한 29,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 29,000원 정도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6,800원 제시드리겠는데 차트가 다시 섰습니다. 5일선이나 21선 골든크로스 이후에 차트가 섰기 때문에 29,000원까지 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60%가 한 30% 네. 이익 챙기고 전고점이 있으니까 30%까지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반 이상은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반 이상 40 정리하고 그죠? 네, 왜냐면 분명히 지금 이제 워낙 빗썸이라든지, 근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빗썸도 워낙 좋긴 한데 이제 빗썸 업비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래소도 이제 인정해 줄 거잖아요. 좀 있으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구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4대 거래소에 대한 어떠한 그 메리트가 있는데 또 거래소가 확장되면은 조금은 분배 효과도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시장 가치가 넓어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29,000원에서 조금은 물량을 정리하면서 가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혹시 물론 전쟁은 빨리 끝나야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오래 가야 됩니까? 빨리 끝나야 됩니까? 네, 이거 좀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 상담 시간이다 보니까 분명히 조금 연결성상에서는 길게 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간 이제는 어느 정도 타협점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투표 얘기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는 국면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상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좀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들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덕산 네오룩스고요. 네, 비중은 15%고요. 네. 44,800원 정도 됩니다. 덕산 네오록스 44,800원에 비중 15%. 덕산 네오록스를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그게 뭐 DB 하이텍 이런 게 막 올라가는데요. 나는 그런 걸 하나도 못 잡아갖고 네. 가려 늦게 이걸 며칠 전 잡았어요. 네, 덕산 네오록스도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덕산 네오록스 하게 되면 이제 OLED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업체냐면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유기발광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자기가 잘 빛을 내주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D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의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NFT, 메타버스, 뭐 게임 다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표현을, 익스프레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을 해주는 게 다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미래성이 있다 없다? 미래성이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510억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물론 1,000억 밸류가 되면서부터 이제 회사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본 3,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지금 500억 정도라면 충분히 한 1조 한 2, 3천억까지는 혹은 1조 5천억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엄청 싸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본질의 가치로 봤을 때 미래 가치까지 합류한다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 3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30%라면은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5만 5천 원에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 종목은 이제 디스플레이로 두각을 받겠지만 저항이 큽니다. 그러니까 5만 4천 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릴 거예요. 5만 4천 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이 3만 6천 원 제시 드리는데 5만 4천 원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욕심보다는 매도라고 나중에 다시 싸게 사서 다시 갖고 오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예, 성장성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다, 그지? 네, 성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신에 54,000원에 저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야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좀 딱딱 빠르게 말씀드리면서도 핵심 포인트는 집어드리니까요. 덕산 네오 성장성 있다.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에서 54,000원 저항이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HL 사이언스고요. 네네. 58,000원에 40%예요. 58,000원에 40%고요. 그 다음에 네. HL 사이언스. 뭐 HL 사이언스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오래됐어요. 한 2년 넘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뭐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 좀 안 가다 보니까 답답하셨어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미치는 줄 알았죠. 네. 그 HL 사이언스 회사 참 좋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좋은데 말은 못하겠고 종목이 안 가다 보니까. 막 집어 내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조금 요즘에 조금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네요. 그 CDMO,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은 위탁 생산도 가능하고 위탁 생산 개발도 가능한 업체입니다. 파마슈티컬 네. 코스메틱이라든지 뭐 건강식품들 다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 건강식품 많이 사 먹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적적인 부분들은 또 언제든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조금 안 좋았고요. 근데 왜 이 회사가 왜 좋냐면 일단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자본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본이 한 1,000억 정도, 부채가 100억. 그러니까 빚이 없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조금만 잘해주면 주가는 잘 갈 수 있어요. 조금만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 현재 시총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50에서 10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데 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주봉 보시게 되면 아이고야 저항이 큰 데가 두 군데가 보입니다. 저항적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한 3,000억 정도니까 4, 5, 20, 55,000원, 55,000원에서 54,000원에 저항이 많아요. 근데 58,000원이시라서 조금 아쉬운데 일단 시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54,000원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시간보다는 그래도 내가 기다린 게 너무 억울한데 좀 더 수익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6만 원에는 전략 매도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만 원에 갔다가 무너지고 갔다가 무너졌던 자리가 전략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54,000원에 비중 50% 매도. 그리고 5만 정확하게 8,000원에 비중 50% 매도. 그러면은 조그만 2,000원 정도 손실이시잖아요. 다시 밑에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은 좋은데 저항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54,000원 반매도, 58,000원 반매도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밑에서 잘 사서 만약 매도가 다 되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 네네, 또 궁금한 있어. 네, 다 되셨습니까? 네, 성공 투자 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이렇게 포인트들도 탁탁탁 짚어드리는 이유가 내 종목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전략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목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종목보다는 수익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러죠. 이제 항상 하단을 보시게 되면 뭐 QR3 777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셔도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셔라. 주식은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장할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주식은 운으로 버는 거는 순간입니다. 정말 공부하셔서 체계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에스코네 2,220원에 20% 있습니다. 아, 에스코넥을 갖고 계시고요. 그 네. 에스코넥 2,220원 비중 20%인데 뭐 접근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사실 주식을 모를 때 추천을 받아서 그쵸. 예,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총 시즌에는요 조금 작은 종목들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감사 보고서가 나올까 말까. 지금 감사 보고서 안 나온 기업들은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 보고서 나왔다는 건 작년도에 했던 일들이 기업들이 잘했으니까 인정해 줍니다라고 해서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왔다는 것으로 일단 마음을 1차적으로 잘 기분 좋게 가지셔도 된다. 그럼 2차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적인 부분들의 펀더멘탈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좀 봐야 될 텐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코넥 같은 경우 이제 휴대폰 부품 업체로 원래 시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제약바이오, 뭐 아리셀 전환 선지를 보유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공정 휴대폰 쪽으로 또 바이오 쪽으로 좀 두각을 받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감사보고서를 얘기 드렸냐면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엄청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276억. 이 정도 나오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26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감사보고서가 안 나오면 멈추는 경우들이 생겨요. 회사가 멈추면 또 1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자본금이 131억인데 516억이라 또 이게 적자가 많이 나오면 감자도 걱정해야 되는데 감자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조금은 보실 수 있지 해소가 좀 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오면 좀 매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2,220원이라고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1,500원, 1,600원대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1,500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700원과 2,2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본전일 것 같습니다. 물론 2,300~400원까지 열려있기는 한데 이 종목은 주식은 아무리 스트레스 한다고 하자면 더 스트레스 할 수도 있으니까 2,200원은 정리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20원 정도는 까치밥으로 주겠다. 2,200원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요. 그럼 추가 매수 지급하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2,200원 매도 의견만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꼭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음부터는요, 단기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200억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셔서 트레이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제가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드릴게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100억 이상은 리스크 관리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저 SK 하이닉스 네. 12만 6천 원에 30%예요. SK 하이닉스 126,000원에 30%. 들어가게 된 네.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라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하반기에 너무 좋다고 해서 네네네. 좀 들어갔는데 너무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종목은 정말 좋아요. 네, 말씀하시다시피 고점이라서 그게 좀 아쉽죠. 네. 지금 SK 하이닉스랑 LG에너지솔루션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2등 되겠다 이러면서요. 그죠? 근데 네. SK 하이닉스가 왜 좋냐면 반도체가 완전히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인텔이 네. 그 머리를 두뇌를 바꿔버리면서 CPU 체계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르는 램,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그 제품이에요. 램을 다 확장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이 들면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간은 좋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리고 그래요? 차량용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조금 높았다. 매수 타점이.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126,000원까지 이 회사의 본질적 가치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100조 클럽에 다시 한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100조 클럽에 지금 현재 한 87조, 90조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서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126,000원이 왜 아쉽냐면 100조는 매도할 자리예요.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126,000원은 온다. 근데 제가 보니까 13만 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네. 13만 원 전량 매도. 그러면 이걸 내가 여태까지 기다린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럼 네. 13만 원을 전량 매도하시고 나중에 이 종목은 네. 11만 원대부터 만 원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가 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네. 추가 여보세요? 매수. 네네. 밑에서 지금 11만 8천 원이니까 네네. 여기서 좀 이렇게 평단가 좀 낮추면 안 될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주식은요. 중간 자리는 버려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뭐냐면 안 오면 말고라는 개념으로 11만 원이죠. 11만 원. 11만 원 이하에서만 매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본전되면 매도하고 다시 11만 원 이하.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들고 있으면 또 스트레스지만 기다리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기다리는 네. 걸 더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2만 6천 원에 올까요? 13만 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대신에 네.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11만 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매수하시는 겁니다.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이 됐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아마 목소리 하나하나 들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힘듦이 느껴지지만 주식은 원래 스트레스 사는 거지만 또 그 스트레스를 잘 사셨으면 또 기쁨도 함께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제 상담을 함께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이잖아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온라인 강연회를 매일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S랑요, 그다음에 관심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먼저 할게요. 제가 AS 저번 주 종목 그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네오이즈 말씀드리면서 게임주들 다 가져온다고 할 때 제가 턴어라운드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넷게임즈, 뭐 넷마블 다 턴어라운드 됐죠. 네오이즈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턴어라운드에서 말씀드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서울옥션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서울옥션.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꾸준히 상승하죠. 한 15% 상승을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드렸던 건데 좀 차분한 종목들 보시면 뭐 여유롭게 수익 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번 주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포지션 드리려고 해요.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종목은 풍강입니다. 풍강은요, 현대차랑 기아차에 또 혹은 한국 GM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시장에 다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오면서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서 더 오르는 종목들,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주가 급등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나서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용 부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LG화학의 1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모멘텀과 그 자동차 중에서도 세분화되면 전기차라는 모멘텀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가 좀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유보율이 있어야 되고 저는 부채 비율이 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속적인 흑자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1000% 이상 좋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유보율이 1000% 이상 부채 비율이 50% 이하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보시게 되면 매수 포인트는요. 지금 충분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죠. 내려와서 다시 고개를 빼꼼히 드는 패턴이니까 매수가 4,300원 제시드리고 목표가 5,500원 제시드릴게요. 목표 5,500원 저항 보이잖아요. 그죠? 손절가 3,800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조금 큰 종목 또 말씀 한번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1이라는 종목입니다. S1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세콤이랑 삼성 SDI가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믿을 수 있는 기업이죠, 그죠?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있고 든든한 백이 있는 종목이 좋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죠. 영업이익이 한 1,800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800억이면 1,000억 이상이면 일단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회사, 작은 회사 구분하는 팁 하나 드리면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나오면 일반적으로 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큰 회사인 거죠. 자, 자본은 1조 5조 원 정도 되는데 시총이 작습니다. 시총이 한 2조 5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사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워낙 무인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 이제 점점 더 사람이 없는 공간, 또 사람이 없는 부동산, 사람이 없는 건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보안 이슈에 관련된 것들은 S1 쪽에도 두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주목해보는 부분은 배당금을 많이 줍니다. 7만 원 이하에서 배당금이 거의 3% 가까이 됩니다. 배당금 2,500원 줍니다. 현재가 대비 3% 이상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좀 롱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매력적이다. 8만 원 이하는 언제든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매수 단가 드리겠습니다. 매수 단가는 6만 8천 원 정도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만 2천 원이 되면 배당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8만 2천 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 드리고 손절가는 한 6만 5천 원 이렇게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관심주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이나 그리고 또 어떻게 상담을 드렸는지 또 기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눈이 있죠. 그 부분은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강의를 통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자, 오늘은요 N분할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분할만 잘해도 수익 나실 수 있습니다.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자, N분할 매매법은 상승 모멘텀과 트렌드 종목을 포착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트렌드를 찾는 게 결국은 N분할 매매법이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정말 잘 가는 종목들도 쉬었다 갑니다. 그냥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그 쉬는 자리를 잘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이벤트죠. 이슈인 거죠. 자, 전고 돌파 후 눌림 자리를 공략하는데 돌파 시 강력한 거래량 있는 종목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어디서 매수하냐? 주식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간만 대라. 중간 자리, 그러니까 상승했던 그 파동값에서 중간 자리와 25%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꿈이 있다면, 기대가 있다면 지금 미국 증시처럼, 국내 증시처럼 떨어졌다가 또 다시 빠르게 재반등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20에서 100% 수익 목표라고요. 혹은 만약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 아까 전에도 제가 전략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박스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왔다 갔다 가는 매매죠. 자, 실적주와 트렌드주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매매 전략은 매매 패턴은 구분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적주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식에서 가장 큰 매력은 뭐다?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럼 추세 매매가 가능한 거죠. 추세 매매라는 거는 계속 좋아지니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트렌드주는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정치 테마주 혹은 뭐 부동산 테마주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 동시 필요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매매법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번씩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드리잖아요. CB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CB 제도는 뭐였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자보다는 전환사채가 매력적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에 상승을 못하면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전환사채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21년도 12월 1일 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제도가 바뀌면서 보유 비율 30%이면 콜옵션 행사 한도가 30%까지 제한한다. 무슨 말이냐면 최대 주주가 이제는 콜옵션의 한계가 있고요. 근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피싱 제도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가가 하락해도 리피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얘기도 해요. CB가 발행하거나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경우가처럼 보인다고. 뭐냐면 1,0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700원이 떨어지면 그 300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70% 최저 보수 한도를 만약 최저 조정 한도를 두게 되는데 그럼 30%를 맞추기 위해서 누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CB 투자의 큰 매력으로 자리가 잡는데 이제는 하락을 하면 조정은 되지만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 원래 발행했던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된다. 이 부분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제대로 된 투자 목적이 있다면 호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 전환사채를 저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면 떨어지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다시 리피싱했던 걸 복원시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찍는 자리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정말 훌륭한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 자리를 저점으로 보고 접근할 수도 있다. 이건 투자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다시 이제 오늘에 배웠던 기법적인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주가가 신고가를 넘어가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 간단하게 생각하자. 50%와 25%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간다. 자, 펄어비스라는 종목인데 제가 검색 엔진, 자체 엔진을 게임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검은 사막 모바일은 또 판호 이슈도 있죠. 자, 내용적인 부분들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 상승을 했습니다. 100% 상승 이후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구간이 50%, 이 구간이 25%입니다. 50% 근처에서 지지와 저항 구간과 50%가 맞기 때문에 한 9만 원, 9만 1,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좋은 거는 내가 고간에다 딱 비치하고 있다가 타이밍이 나왔을 때 그때 슛을 딱 쏘는 거죠. 그죠? 손흥민 씨가 이번에 그 타이밍만큼 딱 슛하니까 골 넣는 것처럼 여기 딱 기다렸다 그 자리에서 탁 캐논 슛을 쏘면 올라가는 거죠.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케이스도 보겠습니다. 넷게임즈 지금 더 많이 갔죠? 더 많이 갔는데 종목이 좋은 건 알아요. 다 아는데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5,240원에서 21,350원까지 넷게임즈라는 회사가 상승을 했죠. 넥슨의 최대 주주로 넥슨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50%까지 하라고 했는데 더 빠졌어요. 25%까지 빠졌죠. 근데 50%부터 분할 매수했던 분들, 가장 비싸게 샀던 분들 13,000원이었고 26,000원까지 100%의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승 파동에서 50과 25에서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공부가 끝났다면, 스터디가 끝났다면 접근하시면 대박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썬데이 투자 볼게요. 위메이드와 시너지 효과 기대갑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50%, 25% 보겠습니다. 자, 주가 상승을 합니다. 어떻게 상승을 해요?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위메이드가 이제 썬데이 투자를 인수를 했어요. 분명히 호재죠. 어쨌든 생태계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 상승 4만 원 찍고 나서 내려옵니다. 그럼 어느 타이밍부터 26,100원 이하에서 19,000원 요 사이가 박스 매매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방송을 했고 방송 타이밍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특별한 노직적인 부분보다는 주식은 조금은 단순할 필요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부동산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나만의 정해진 룰대로 그것을 이행하고 그 기준이 단순하지만 명쾌할 때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주가가 큰 상승을 81,400원까지 했었죠. 자, 25%권에서 반등이 나오죠. 제가 저번에 방송을 했던 자리가 이 자리죠. 왜 황주명 대표는 저기서 방송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25% 구간에서 분명히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한 이슈가 있고 두각에 대한 포인트들이 있었으니까 50% 구간에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25% 구간에서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상승 랠리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마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넷마블에서도 한 11만 원 언저리에서 좀 내려면 10에서 11만 원에서는 크게 무리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모두의 마블 게임에서 주사위를 던지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루마블 비슷한 게임인데 그거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게 P2E로 나왔을 때는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상승 포인트에서 저가와 고가로 25%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N분할 매법만 잘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알고 N분할 매법만 해도 웬만한 보조지표, 웬만한 차트보다도 훨씬 더 낫다. 대신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트렌드를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그럼 어떻게 분할해서 비중을 보면 좋으냐?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와 2차 전지는 40대 40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20. 제약바이오는 왜 불안하냐? 시장에서 R&D에 대한 인정이 점점 더 덜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인간의 평생 꿈은 뭡니까? 언제나 건강한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보면서 한번 파동을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많이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면 종목이 워낙 좋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이제 라인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결국은 여긴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F2E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NFT라든지 이런 쪽의 이슈가 있고요. 자, 주가를 보게 된다면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왔다가 자, 올라오고 나서 어디서 내려와요? 50%에서 반등 나왔죠. 50%에서 반등 때 이 종목은 8만 원 근처. 그다음에 만약 정말 많이 내려오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근처에서는 분할 매수하면 주가적인 상승 랠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매법 50%, 25%를 공략하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시장의 트렌드를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부분들, 공부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식은 정말 잘하는 게 종목을 초이스 받는 것보다 내가 알고 우리가 알고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끝났으면은 우리가 이제 또 라이브로 또 소통도 중요하잖아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은 매주 일요일 저녁 지금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못 깨지덕. 흔들리지 않는 닭, 그러니까 나무닭이 투개의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